맹자 가르침,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한 노인은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이웃들이 존경한다. 70대인데도 활기차고 행복해 보인다. 다른 노인은 자식들과 연락도 뜸하고, 혼자 빈 집에서 TV만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늘어놓는다. 외롭고 불행해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맹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음악, 변화, 진중한 톤. 맹자는 말했다. 노년의 불행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젊은 시절부터 쌓인 습관의 결과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겠다. 불행한 노년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다. 5가지 치명적인 패턴이 그들의 말년을 망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알아야 한다.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한다.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늦다. 지금부터 맹자가 관찰한 불행한 노년의 5가지 공통점을 공개한다. 첫 번째 공통점,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붓고 집착한다. 맹자는 말했다. 자식을 소유하려는 자는 자식을 잃고, 자식을 존중하는 자는 자식을 얻는다. 불행한 노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다. 김씨 할머니를 보자.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자신은 헌 옷을 입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최고를 주었다. 결혼할 때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고, 손주 육아까지 도맡았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다. 엄마의 희생이 너무 커서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이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결국 자식들은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다. 김씨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피해? 분노와 서러움의 우울증까지 왔다. 70대 노년은 외롭고 불행했다. 반면 이씨 할머니는 달랐다.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겼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왔지만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았다. 자식들의 독립을 존중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나 삶을 살자라고 말했다. 자식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다. 부담이 없으니 만남이 즐거웠다. 이씨 할머니의 노년은 자유롭고 행복했다. 자식 집착의 치명적 패턴들. 맹자는 사랑은 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불행한 노인들이 하는 말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나를 버릴 거야? 다른 집 아들, 딸들은 부모를 챙기던데 내 말 안 들으면 유산 없어. 너희는 효도가 뭔지 몰라. 이런 말들은 칼이다.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관계를 망친다. 자식, 관계의 황금, 법칙. 맹자는 자식은 빚진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다 라고 했다. 첫째, 희생을 무기로 쓰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독약이다. 둘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라. 결혼, 직업, 육아 방식 등은 그들의 몫이다. 셋째, 주면서 기대하지 마라.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거래지 사랑이 아니다. 넷째, 자식 말고도 삶의 의미를 찾아라. 취미, 친구, 봉사 등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먼저 연락하되 집착하지 마라. 하루에 10통 전화는 사랑이 아니라 감시다. 두 번째 공통점, 과거에만 매달리며 현재를 거부한다. 맹자는 과거에 사는 자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했다. 불행한 노인들은 늘 과거 이야기만 한다. 박씨 할아버지를 만나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50년 전 무용담을 수백 번 반복한다. 첫 만남에는 흥미롭지만 10번, 20번 들으면 지겨워진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한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피한다. 또 옛날 얘기하시네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박씨 할아버지는 외로워졌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며 불평하지만 정작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른다. 반면
정씨 할아버지는 지금을 산다. 스마트폰을 배워서 손주들과 카톡을 하고 유튜브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최신 뉴스를 챙긴다.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본다. 요즘 BTS가 인기라며? 할아버지도 들어봤어.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정씨 할아버지의 노년은 풍요롭다. 과거 집착의 위험 신호들. 맹자는 과거는 거울이지 집이 아니다 라고 했다. 위험 신호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 요즘은 다 별로야 라고 말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한다. 내 방식이 최고야 라고 고집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비난한다. 현재를 사는 법. 첫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스마트폰, 컴퓨터, 새로운 취미 등 도전하라. 둘째,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셋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라. 넷째,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을 줄여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다섯째, 변화를 받아들여라.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이 지혜다. 세 번째 공통점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비난한다. 맹자는 젊은이를 무시하는 자는 자신의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불행한 노인들은 세대 간 전쟁을 일으킨다. 최씨 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찬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나약하고 게을러. 우리 때보다 못해. 헌납이 없어. 식당에서, 버스에서, 공원에서 어디서나 젊은이들을 비난한다. 젊은이들은 최씨 할아버지를 보면 고개를 돌린다. 꼰대라고 수근거린다. 최씨 할아버지는 분노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 공경도 모르냐? 하지만 존경은 나이로 받는 게 아니라 태도로 받는 것이다. 반면 강씨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을 격려한다. 그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실패에도 위로하고 조언을 구하면 겸손하게 제안한다. 너희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젊은이들이 강씨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멋진 어른이라고 존경한다. 강씨 할아버지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들과의 교류가 삶의 활력이 된다. 세대의 갈등을 만드는 말들. 맹자는 나이는 존경의 이유가 아니라 책임의 이유다 라고 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나이 먹은 사람한테 말대꾸해?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내 말 들어. 내가 더 잘 알아.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법. 첫째, 경청하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라. 둘째, 인정하라. 너희 세대만의 장점이 있구나 라고 말하라. 셋째, 배우려 하라.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라. 넷째, 존중하라.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하지 마라. 다섯째, 격려하라. 비난보다 응원이 관계를 만든다. 네 번째 공통점 돈과 건강을 방치한다. 맹자는 노년의 자유는 건강과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했다. 불행한 노인들은 젊을 때 준비를 하지 않았다. 조씨 할아버지는 60대에 은퇴했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연금도 적고 저축도 없고 건강도 나빠서 매달 병원비가 많이 든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간다. 젊을 때 좀 모아둘 걸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다. 반면 한씨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을 들고 건강 관리를 했다. 70대인데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도 좋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하고 싶은 여행도 다닌다. 노년이 자유롭고 당당하다. 방치의 결과들. 맹자는 젊을 때의 게으름이 노년의 고통이 된다고 했다. 경제적 방치. 저축 없이 써버림. 연금 준비 안 함. 투자, 공부 안 함.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야지. 착각, 건강, 방치. 정기검진 안 받음. 운동 안 함. 술, 담배 계속함.
아프면 그때 가지 방심. 지금이라도 준비하라. 첫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만큼은 준비하라. 둘째, 건강에 투자하라. 병원비보다 예방이 훨씬 싸다. 셋째, 보험을 점검하라. 노년의 큰 병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 넷째, 소비 습관을 바꿔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라. 다섯째, 평생 배워라. 배움이 있으면 수입을 만들 기회가 생긴다. 다섯 번째, 공통점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 맹자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인생을 만든다고 했다. 불행한 노인들은 만나면 불평만 한다. 윤 씨 할머니를 만나면 피곤하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정부가 노인들을 홀대해 자식들은 나 몰라라야. 몸도 아프고 세상도 각박하고 30분 내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다운된다. 사람들이 윤 씨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윤 씨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고 더 불평이 많아졌다. 악순환이다. 반면 장 씨 할머니는 늘 긍정적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지. 덕분에 배웠어. 감사한 일이 더 많아 라고 말한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들이 장 씨 할머니를 좋아하고 자주 찾아온다. 장 씨 할머니의 노년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부정성의 전염. 맹자는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적 패턴들. 만나면 불평부터 한다.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다 소용없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좋은 일에도 걱정부터 한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법. 첫째, 감사 일기를 써라.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라. 둘째, 불평 대신 해결책을 말하라. 문제가 있네 보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셋째, 칭찬을 늘려라. 비난보다 격려가 관계를 만든다. 넷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에너지는 전염된다. 다섯째, 웃음을 잃지 마라. 유머, 감각이 노년을 밝게 만든다. 맹자가 제시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결. 지금까지 불행한 노년의 5가지 공통점을 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보자. 맹자는 행복한 노년은 선택이다 라고 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5가지 원칙. 첫째, 독립적으로 살아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 둘째, 현재를 살아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셋째, 겸손하라.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넷째, 준비하라.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라. 다섯째, 긍정적으로 살아라. 감사하고 격려하고 웃어라. 나이는 숫자일 뿐. 맹자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존경을 만든다고 했다. 70세라고 해서 꼭 노인처럼 살 필요는 없다. 80세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도 없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고 마음이 늙으면 늙은 것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는다. 지금부터 바꿔라. 맹자는 후회하기 전에 바꾸고 바꾸기 전에 깨달아라고 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20에 30년이 남았다. 충분히 바꿀 시간이 있다. 지금 60대라도 10에 20년은 남았다. 늦지 않았다. 지금 70대라 해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남은 시간이 행복해진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되 집착은 버려라.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라. 젊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라. 저축 계획을 다시 세워보라.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해보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최종 메시지: 불행은 선택이다. 맹자는 노년의 불행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라고 했다. 불행한 노인이 될 것인가, 행복한 노인이 될 것인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자식에게 집착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젊은이를 비난할 것인가, 그들을 존중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모두 당신의 선택이다. 5가지 공통점을 피하면 당신의 노년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할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 나이 드는 것을 경계하라. 오늘이 당신 노년의 첫날이다. 어떤 노년을 선택하겠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진실을 전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기억하세요. 자식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살고 젊은이를 존중하고 준비하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저희 맹자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